피실험자는 뇌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는 fMRI 검사기 안에서 모니터를 보며 버튼을 눌러 문제를 풀게 된다. 문제는 간단한 수식 문제로 총 40문제가 주어진다. 우선 상금을 걸지 않고 문제를 푸는 실험이 진행됐다. 자, 지금부터는요, 한 문제당 3,000원씩 드립니다. 이번에는 한 문제당 3,000원의 상금을 걸고 다시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두 번의 테스트에서 어떤 차이를 느꼈을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약간 그런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뇌 깊숙이 있고 좀 전방. 실험 결과 정답률은 두 테스트에서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뇌의 변화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상금을 걸었을 때 쾌감 보상회로의 측좌핵이 눈에 띄게 활성화된 것이다. 대상회가 이제 관여를 하죠. 그래서 뇌의 구조를 보면은 그 도파민을 생산하는 벤트럴 태그멘트럴 에리어라는 데가 있어요. VTA라고 그래서 거기하고 의지핵, 소위 뉴클리어 컨반스라는 데하고 연결이 돼 있고 아마 그것이 우리 보상회로 우리가 좋다, 또 즐겁다 이런 거 관계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비인기 종목이었던 펜싱에서 메달을 휩쓸며 펜싱에 대한 뜨거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낸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선수. 네. 여유 있어요. 자, 천재양이 계속 공격하는데 맞고 찌르기 빨아들인 포스트 금메달입니다. 지난 베이징 올림픽에 이어 작년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도 여자 플로레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 2관왕을 달성하며 또 한 번 국민들을 놀라게 했다. 우승입니다. 아시안 게임 3회 연속 여자 플로레 단체 금메달.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자기 자신 마인드 컨트롤하는 게 가장 결정적인 건 것 같은데요. 성공하고 싶은 열정도 있었기 때문에 뭐 심리적인 훈련이나 뭐 기술적인 전술적인 훈련들을 어떤 게 도움이 될 것 같은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녀가 하는 심리적 훈련 중 하나는 성공을 상상하며 그 순간을 그려보는 이미지 트레이닝. 시합장의 이미지를 자세히 떠올려 보는 것이다. 상대 선수를 찌르는 순간, 메달을 따는 순간, 그때의 관중 소리와 자신의 느낌까지 그대로 머릿속으로 그려본다. 또한 그녀는 자신의 심리 상태나 목표에 대한 다짐 등을 담은 일지를 꾸준히 쓴다.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은 상상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더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함께 겨루게 될 상대를 생각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목표를 두고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뭐 기술이나 뭐 기술의 정확도나 마음가짐 자체가 조금 더 강해지고 또 완벽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분명한 건 노력을 할 것이고요. 네, 그래서 그 마음가짐 자체로 인해서 마지막에 시합 때 성적이 나고 안 나고가 판가름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단계 한 단계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성공을 상상하며 노력하는 것이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훈련의 하나인 것이다. 도파민은 동기를 부여해 우리가 긍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인 상황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도파민이 방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긍정적인 상상을 일으키는 문장을 읽었을 때
보상회로 일부인 측좌핵에서 도파민이 활성화된다는 보고가 있다. 즉 상상만으로도 강한 동기부여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상에 대한 기대 효과는 학습에서도 얻을 수 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의 박재익 군. 재익이는 요즘 건축에 푹 빠져 있다. 제가 꿈이 건축가인데 건축가가 되면은 제 집도 짓고 뭐 주변 사람들 짓고 그러잖아요. 딴 사람의 건축물도 보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 있어요. 얼마 전 동기부여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서 재익이는 건축가의 꿈을 세웠다. 자신과 엄마가 생각하는 장점을 적어본 뒤 그것을 바탕으로 흥미, 적성, 재능 등을 분석했다. 친구들 잘 챙겨주고 초대 잘하고 놀러가고 이 사교적인 거랑 통한다 그지? 자기 분석을 토대로 진로를 결정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며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일단 지위는 그걸로 됐고요. 아이가 이제 건축가란 꿈을 갖기 전에는 뭐랄까 학교 생활이나 뭐 공부할 때 좀 막연한 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건축가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한 후에는 확실히 공부할 때 좀 몰입도가 좋아진 것 같아요. 목표가 생겼으니까 해야 하는 이유도 생겼으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하는 거다. 일단 재밌어졌고요. 확실히 공부를 원하게 됐고요. 건축가의 꿈을 세운 후 학습 능률이 눈에 띄게 오른 재익이. 건축가가 될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즐거움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큰 동기부여가 된 것이다. 내 미래에 대한 어떤 씬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떤 장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내가 그 장면에 대한 가슴뛴이 있어요. 그 가슴뛰는 그 장면에 내가 있을 거라는 어떤 그 기대감과 그 희망을 가지고서는 제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아이들한테 공부하는데 보상이 되는 거죠. 보상회로의 도파민 과다가 가져오는 중독은 어떻게 치료할 수 있을까? 자각입니다. 호흡에 대한 집중입니다. 들이쉬는 숨을 느껴보시고 명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 내쉬는 숨을 느껴보시고 이곳의 사람들은 모두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계속해서 내 마음이 호흡을 이 병원에서는 마인드풀리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깨어있는 마음과 명상으로 중독을 치유하고 있다. 읽어드리면 세 가지 마음. 마인드풀리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거든요. 최근 서울대학교 병원의 강도영 교수 연구팀은 명상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치가 낮은 것은 물론 도파민 수치 또한 높게 나타나는 것을 밝혀냈다. 도파민 보상 회로에 문제가 생겨 일어나는 중독. 이곳에 입원해 있는 박종태 씨. 그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심한 알코올 중독과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다. 술부터 먹고 이제 생일 오락실부터 내가 도박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예간반에 가면 또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예간반에 내가 딱 하면 뭐 보통 한 일주일씩 먹고 자살도 이제 몇 번 시도를 했어요. 제가. 중독 때문에 죽음의 무턱까지 가야 했던 박 씨. 박 씨는 지금 명상을 통해 유혹을 이겨나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내가 뭘 마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면은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냥 마시고 싶구나 하시면서 발걸음에 내가 집중을 하는 거야. 발에다가 딱 집중. 마시고 싶다 해도 발에다 이렇게 집중하면 그러면은 그 마시고 싶다는 생각이 그냥 갑 지나가 버리는 거야.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을 비우는 명상과 걸을 때나 양치질을 할 때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는 명상. 이러한 마인드풀리스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나서 그의 일상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물의 감촉도 느껴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내 입을